안녕하세요. 이슈이스타 시간입니다. 공화당 학습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짐 뱅크 연방하원의원은 공화당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지휘가 진행될 경우 앞으로 있을 각종 선거에서 모두 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뱅크 위원장은 공화당 일부가 원하는 대로 트럼프 지우기가 시작됐다는 것은 노동자 계급에 대한 그의 파급력을 무시하는 행위로 2022년, 2024년 선거는 물론 앞으로 모든 선거에서 지지층에서 외면을 받으며 공화당은 패배하게 될 것이라고 트위터에 게시했습니다. 그는 또 공화당 보수계 리더로서 나는 이 같은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시다시피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실패했으나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워싱턴 의회 난입 사태를 조장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도덕적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난했고 이에 동조한 상원의원 역시 7명이나 나왔습니다. 맥코넬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며 공격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를 비난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짐 뱅크 의원이 게시한 트위터는 공화당 내에서 벌어지는 소리 없는 전쟁에 대한 반증입니다. 바이든이 진행하는 것처럼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흔적을 지우기 위한 행동이 시작된다면 보수 성향의 국민들은 물론 공화당 내에서도 격렬한 반발이 나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저희는 아마 머지않은 미래에 맥코넬이 원내대표에서 사임하고 노회한 공화당 중진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지금까지 한 10번 이상 저희가 미국 전국에 대한 예상을 했는데요. 한 번도 틀리지 않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이 바이든이 발표한 대이란 정책을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바이든은 18일 이란이 핵 합의인 JCPOA를 따르면 미국도 핵 합의에 복귀한다고 발표했는데요. 특히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이란이 핵 합의를 엄격히 준수한다면 미국도 똑같은 조처를 할 것이고 이란과 논의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컨펌했습니다. 외교 당국자는 유럽연합이 이란 핵 합의에 서명한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즉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가 독일과 함께 핵 합의 복귀를 위한 협상에 초대한다면 합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트럼프 행정부 당시 대이란 최대 압박을 끝내고 외교로 복귀할 기회가 수년 만에 처음으로 생긴 것이라며 이란의 호응을 기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임기 말인 두어 달 전만 해도 전쟁 직전까지 갔던 이란과의 상황이 말 그대로 180도 바뀌어버린 겁니다.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은 워싱턴 프리비콘과의 인터뷰에서 임기 내내 이란과 지루한 핵 협상을 벌였지만 이란의 아야톨라와 종교 지도자들이 믿는 것은 오직 힘뿐이다. 우리는 이미 강경 대응이라는 최선의 카드를 내민 상태라며 바이든의 유화 조치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란은 북한, 중국과 함께 미국의 최대 적국인데요. 이란과 중국은 이제 바이든이 풀어준 셈이고 다음은 북한 차례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어쨌든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이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 든든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2024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 다시 도전할 때 러닝메이트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딸 이방카 트럼프 역시 상원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텐데요. 다음 소식은 그녀에 관한 소식입니다. 주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방카 트럼프가 플로리다 연방상원 경선에 출마하려 플로리다 마이애미주로 주소지를 옮겼지만 마르코 루비오 의원에 도전하지 않겠다고 최근 마음을 바꿨다고 합니다. 루비오 대변인인 닉 이아코벨라는 루비오가 이방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얼마 전에도 좋은 대화를 나눴다면서 이방카가 루비오의 재선을 지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는 2022년 3선에 도전하는 루비오 의원은 친트럼프파인데요. 같은 편끼리 사이좋게 지내자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이방카가 가진 지명도와 인기라면 트럼프 대통령의 본진이라고 할 수 있는 플로리다는 물론 민주당 지지주에서도 비등한 싸움을 할 수 있을 텐데요. 미치 맥코넬이 있는 켄터키주에서 도전하면 어떨까 하는 바람도 듭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차남 에릭 트럼프의 부인,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둘째 며느리인 라라 트럼프도 노스캐롤라이나주 연방상원의원에 도전할 것으로 전해져 트럼프 가문이 친트럼프파 정치인들과 함께 2024년을 앞두고 정계에 대거 진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바이든은 화상으로 열린 G7 정상회의와 미넨 안보회의에서 미국이 돌아왔다고 큰소리쳤습니다. 그는 특히 유럽과 미국 등 너무 많은 곳에서 민주주의의 전진이 공격받고 있다며 독재 정치가 향후 최선이라 주장하는 이들과 민주주의가 그런 도전에 대처하는데 필수적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 간에 세계의 미래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논쟁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본인이야말로 이상한 선거 결과로 당선됐는데요. 그렇게 민주주의를 따른다면 공정하고 정확하게 결과를 한번 되짚었어야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런 말도 했습니다. 역사가들은 이 순간을 검토, 기록할 것이다. 이것은 변곡점이다. 혼신의 힘을 다해 민주주의가 반드시 승리해야 하며 우리는 민주주의가 여전히 국민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그게 우리의 임무라고 했습니다. 바이든이 아니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했어야 할 말인 것 같은데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이든은 미국이 세계에 돌아왔다는데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외톨이, 고립주의로 일관하면서 세계가 미국을 등 돌렸다고 주류 언론은 말하고 한국의 신문 방송도 그대로 갖다 붙였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트럼프 정부 당시에는 미국의 말을 세계가 무시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 트위터 한마디 한마디가 세계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는데 그 어느 때보다 할 말 하고 얻을 걸 얻었던 시절이었습니다. 바이든이 미국이 세계에 돌아왔다는 뜻은 결국 오바마 시절처럼 유럽이나 아시아 수십 개국에 끌려다니며 호구처럼 국민들로부터 거둔 세금을 뿌려대겠다는 뜻 아닐까요? 벌써부터 백신 구매와 배포를 지원하기 위해 40억 달러를 내놓겠다고 했는데 트럼프라면 이 돈을 미국민 백신 접종 속도를 올리고 불법 이민자 문제 해결을 위해 쏟아부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40억 달러 중국에게 내놓으라고 엄포를 놓았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한 주가 지나갔습니다. 어제는 텍사스주에서 맹위를 떨쳤던 동장군이 이곳 워싱턴 지역으로 북상하면서 아이스스톰이 몰아쳐 저희 방송도 하루 쉬었는데요. 전년도에 한 차례밖에 없었던 눈폭풍이 올해 유달리 잦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막판 겨울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이슈 이슈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잊지 마시고 영상 아래에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꾹 눌러주세요.